이게 심한 분들은 팍팍팍 짜요. 5년 뒤 10년 뒤에 그게 얼마짜리의 실수인지 모른 채. 제일 중요한 게 이거든요. 비싼 돈 내고 시술을 받아도 효과를 100% 못 볼 확률이 높습니다. 홈케어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방법은 있는데 권장드리지 않아요. 최선의 치료는 안녕하세요. 맞다, 오늘 촬영이죠? 네네. 까먹고 있었네. 원장님 근데 네. 피부과 채널인데 원장님 피부가 너무 안 좋은데요? 이거 뭐예요? 이거 세 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어쩐지 피부가 안 좋을 리가 없지. 이거 제가 직접 시술한 거예요. 아 직접이요? 네. 왜 시술하신 거예요? 여기가 여드름 흉터 난 거랑 손톱 자국 있었는데 패인 게 좀 있어가지고 채우려고 시술했습니다. 지금 2달째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페인 흉터도 이렇게 시술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패인 흉터도 적절하게 치료받으면 차올라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시술하고 원장님처럼 이렇게 자국 남으면 어떡해요? 이거는 회복적인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치료받는 분들도 좀 물어보시긴 하시죠. 네, 근데 다 좋아집니다. 이 치료도 사실 오히려 잘못 받으면 깊어지고 좀 피부가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뒤집어지거나. 그러면 저쪽에 가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페인 흉터는 왜 생기는 거예요? 패인 흉터요? 우리 PD님도 뭐 다쳐본 적 있으시죠? 네네. 네, 보통 다치면은 이제 상처가 생기거나 여드름이 나면 곪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원래 회복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상처들은 다 100% 차오르는데 이게 만약에 깊거나 여드름이 좀 심해서 염증 때문에 피부가 녹아내린다 하면은 100만큼 차올라야 되는데 한 70만큼 차오르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몸의 한계예요. 그럴 때 이제 페인 흉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뭐 살면서 좀 다치거나 여드름 안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살펴보면은 뭐 조그만하게 하나둘씩 페인 흉터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여드름을 좀 심하게 앓으셨다 하면 좀 전체적으로 곰보처럼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막 많진 않은데 내가 되게 신경 쓰이는 위치에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치료하시면은 되게 좋긴 하죠. 이것도 그래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페인 흉터를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쵸. 패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PD? 채워야겠죠. 네. 채워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은 쉽죠. 시멘트 혹시 지나가시다가 이제 인부분들이 작업해 놓았는데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굳어가는 시멘트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근데 이제 흉진 피부는 그게 딱딱하게 이미 굳은 거예요. 거기가 마치 애들이 이제 발자국으로 딱 남겨놔서 페인 상태로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회복이 더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채워주려면은 다시 시멘트를 깨고 부어주듯이 상처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페인 흉터 치료는 일단 얼굴에 상처를 가하는 원리로 상처를 가한 뒤에 우리 몸에서 재생이 일어나게 해서 거기를 채워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100만큼 재생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상처도 어차피 똑같이 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신데 맞아요. 이게 사실 뭐 100만큼 패여있다 쳐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치료를 받고 내가 회복력이 좋아도 100만큼 차오르긴 힘듭니다.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기술이 한계라. 그래도 한 60에서 70까지는 이게 차오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뭐 여드름이 심해, 곰보야, 아니면 되게 신경 쓰인 데가 있어. 남이 뭐라 하진 않았는데도 괜히 좀 신경 쓰이고 위축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의 짐이 사실 커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내가 60-70% 치료를 통해 덜어서 살 수 있다 하면 얼마나 또 가볍게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페인 흉터들은 보통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사실 페이는 방법은 워낙 다양하죠. 다쳐서 벨 수도 있고 여드름이 나서 벨 수도 있고 수둑자둑도 있고 이제 원인은 다양한데 사실 원인으로 피부과에서 크게 분류를 하진 않고요. 피부과에서는 모양으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양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따지면은 롤링 스카, 박스카, 아이스픽 스카가 있어요. 근데 영어 좀 어려우시죠? 여기까지는 뭐 알 필요 없으시고 이제 박스카라고 해서 약간 사각처럼 박스박스하게 페인 흉터가 있고 롤링하게 좀 부드럽게 페인 흉터가 있고 약간 좀 깊게 아이스픽처럼 이제 송곳 흉터가 있는데 이거를 환자분들이 뭐 아실 필요 없으시고 딱 이제 보고 이분은 여기에 이런 흉터가 있구나 저런 흉터가 있구나 모양이 이러니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분류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피부과에 가서 이제 시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혹시 집에서 이런 상처가 있을 때 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홈케어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있는데 없습니다. 네? 그게 뭔 말이에요? 있는데 없어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방법은 있는데 권장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바깥에서 손님분들이 병원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TCA 도트필이랑 MTS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 지금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두 가지를 네이버나 쿠팡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구매해서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혼자 해볼 수 있는 거죠.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PD님 이게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오히려 흉이 더 깊어지거나 크게 효과는 없는데 막 몇 개월 동안 붉은 자국을 살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제대로 할 수 있어 하면은 홈케어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런 피부에 대한 지식이 좀 없으시고 그런 시술을 처음 해는 분들이 그래서 잘 할 수 있다? 전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물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페인 흉터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전문가를 보시는 게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냥 그런 치료 같은 거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하죠.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밀가루 음식 많이 먹지 않기, 잠 8시간 이상 푹 자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뻔한 말들을 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먹고 자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피부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지킬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피부 좋은 분들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안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잠 푹 자고 천성이 좀 스트레스 안 받는 성격이다 보니까 트러블이 진짜 안 나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안 나면은 이렇게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식, 뭐 잠도 잘 자야 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는데 진짜로 이걸 하면은 피부가 망가진다 그런 습관들이 있을까요? 꼭 집어 말하기 힘들긴 한데 일단 이것만 하나 꼽고 싶어요. 요드름 나신 분들 만지지 않기. 저도 사실 여기 뾰루지 하나 나면은 딱 아침에 거울 보면 바로 싹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짜면은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이게 심한 분들은 팍팍팍 짜요.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그게 얼마짜리의 실수인지 모른 채 그것만 안 해주시고 흉지게 하는 그런 압출만 스스로 안 해주셔도 사실 더 말씀드린 게 많지만 일단 이 영상에서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흉터 연고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 거는 어때요? 흉터 연고 잘 쓰면 좋아요. 잘 쓰면 좋은데 그게 PD님이 아셔야 될 게 불 나는 거에 비유할게요. 우리가 이제 불을 끄려면 불이 나고 있을 때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패인 흉터에 연고를 바르는 건 이제 불 나서 다 탔어. 제 위에 물을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한마디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고는 발라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패인 흉터에 바르는 게 아니라 내가 여드름이 났다가 이제 아물어가는 그 단계에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 시멘트가 잘 말라가고 있으면 그 위에 보호해주는 비닐 하나를 이제 덮어주는 건데 이미 패어있는 시멘트면은 발라봐야 그게 차오르진 않잖아요. 약간 그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고가 그 최적의 시점이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뭔가 여기 트러블이 나서 아물고 있는데 바르고 싶다 하면은 약사님이나 그 연고 홈페이지에 가서 바르는 최적의 시점을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는 일단은 예방하는 게 거의 최선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겠네요. 네네네. 그 피부과에서는 어떤 시술을 할 수 있어요? 이제 피부과 시술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TCA, 도트필, MTS 되게 다양한데 되게 다양하다는 말은 PD님 뭐랄까 한 가지 딱 수학의 정석과도 같은 흉터 치료의 정석이라는 치료가 없다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 가시면은 원장님들이 자기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치료가 좋았던 방법들을 조합해서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브시전이랑 CO2랑 MTS랑 그리고 재생 레이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확실한 점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양별로 좀 적합한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치료를 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면 좀 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술할 때 저희 피부과 같은 경우 조금 바가지 씌울까?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비쌀 것 같고. 그쵸. 주의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이 여드름 치료라는 게 피부과에 여러 가지 있는 시술 중에서는 조금 뭐랄까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는 시술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재생력이거든요. 재생력. 이제 시술 받고 차올라야 되는데 이 재생이 안 되는 상황이면은 비싼 돈 내고 시술을 받아도 효과를 100% 못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본인이 지금 좀 흉터도 있는데 트러블도 많이 올라오고 뭔가 붉은 기운이 있고 약간 건조해 이런 분들은 흉터 치료를 당장은 안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런 상태면은 흉터 치료 말고 뭘 받아도 좀 효과가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피부 컨디션이 최상일 때 받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술, 담배 하시나요? 안 합니다. 그런 분들 있거든요. 레이저 하고 있는데 원장님
저 술 마셔도 되나요? 약간 딱 듣는 순간 아, 이 사람 오늘 마시려고 하는구나. 제가 마셔도 된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답정너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 좀 가끔씩 있는데 퇴근해서 이제 차인대로 주차장 가다 보면 술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친구들이랑 아까 저한테 시술 받았는데 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웃기기도 한데 좀 아쉽기도 하죠. 어쨌든 물론 그 술 마시는 게 당연히 사람 살아가면서 있는 일이니까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제 생에는 솔직히 방해가 많이 돼요. 왜냐면 얼굴로 가야 될 에너지가 간으로 가고 이러니까 흉터 치료받는 기간에는 확실히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환자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딱 따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시술마다 좀 다른데 흉터 치료는 특히 저는 약간 헬스장에서 PT 받는 거에 좀 비유하거든요. PT 받아보셨나요? 네. PT 받아서 몸짱 되셨나요? 아니, 저도 뭐 받아봤는데 우리가 PT 받는다고 다 몸짱 되는 건 아니잖아요. PD님. PT 쌤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운동법 가르쳐주고 식단해야 되지만 결국은 본인이 와서 빡세게 운동하고 먹고 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PT는 이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처럼 피부과 또한 이게 좋아질 수 있는 환경과 자극을 조성해 줬는데 본인이 노력을 좀 부족하다 하면은 몸짱이 못 되는 것처럼 흉터도 완벽하게 좋아지기가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듀오덤을 좀 잘 붙여야 돼요. 듀오덤 아시죠? 얼굴에 이제 붙이는 보호막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생이 되게 중요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 여드름 흉터 치료 후에는 꼭 듀오덤을 붙여드리거든요. 못해도 일주일 내가 정 안 된다, 뭔가 차오르는 진물이 좀 더러워 보이고 평소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한다 하면은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붙여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재생이 될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런 것들을 못해,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티가 안 나야 돼, 그렇지만 흉터는 좋아지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마일드한 시술이 있어요. 이렇게 듀오덤도 안 붙이고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조금 더 회차가 더 걸리긴 합니다. 그럴 경우는. 그러면은 이 흉터 치료라는 거는 네.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한 번에 딱 쫙 차오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불가능하긴 하고 회차를 요하는 시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피부과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최소 한 2, 3주에서 긴 데는 한 6주 정도 간격을 두고, 왜냐면 회복이 돼야 또 깎으니까 이게 차오르는 게 짠 차오르는 게 아니라 요만큼 차올라서 회복되고 깎아주면 요만큼 차올라서 회복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3주에서 6주 정도 간격으로 한 4회에서 6회 정도 반복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 간격으로 4회에서 5회 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아까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재생력도 다르고. 네네. 그러면은 사람마다도 부작용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부작용들이? 부작용이 좀 있긴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른 피부과 시술에 비해서 조금 강한 시술이다 보니까 다운타임이라고 하죠. 조금 부작용 기간이 있는 시술이긴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붉은 기운, 상처를 내고 나면은 우리 몸에서 잘 회복해라고 그쪽에 영양분을 보내주기 위해 미세한 모세혈관을 만들거든요. 우리 눈에서 봤을 때 붉은 기운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좀 심한 분들은 많이 붉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점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뭔가 좀 많이 뒤집힐 것 같은 분들은 좀 더 피부 컨디션이 좋아진 상태에서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나는 그런 게 싫다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순한 방법으로 치료는 가능합니다.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는 만큼 피부 재생을 같이 좀 병행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극을 가하는 시술도 하지만 동시에 재생을 시켜주는 PDRN이라는 주사도 같이 들어가고 진피 재생을 또 촉진시켜주는 재생 레이저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합해서 잘 받으면은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흉터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방이 최선의 치료거든요. 본인이 그런 노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미 심해서 고민이 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해보다 보면은 방문하시는 분들도 사연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흉터의 깊이만큼 고민의 깊이가 깊은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좋아져도 본인의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은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흉터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피부 관련 지식과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